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고양시에 와 있습니다, 지금. 고양문화재단 정재활 대표이사님 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오는데 길이 너무 이렇게 막 낙엽이 쫙 떨어지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너무 오랜만이시죠? 우리?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 코로나 인사 한번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뵈가지고 저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그대로세요. 아유, 똑같으세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봤죠? 네, 제가.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송경옥님. 네, 네. 대표님. 네, 아니요. 평론가님, 교수님. 네. 또 어렸을 때지만 저도 어렸을 때죠. 네. 나이가 많이 됐네. 벌써 많이 세월이 지났네. 그러니까요.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이게 라떼는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 분 뵈면은 너무 좋아요. 추억들이 쫙 막 생각이 나서 네네. 제가 어릴 때 막 너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가 아마 대학 졸업하고 갓 졸업하고니까 23살. 그러니까. 네. 90년대 초. 네. 그죠? 그때 참 좋았죠. 90년대 초니까 거의 30년. 거의 30년, 25년. 25년은 뭐 좋게 됐겠네. 그죠? 그러게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건강하시게,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왔네요. 지나다 보니까. 고양문화재단 오신 게 지금 거의 1년 되시나요, 이제? 지난해 9월 달에 왔으니까 1년, 이제 2개월이 지났나요? 그죠? 1년 시간이 2개월. 벌써 빠르네요. 그러네요. 그죠? 1년 2개월. 1년 3개월 전에 벌써. 그러시구나. 네, 시골 빠르네요. 어떠셨어요? 지난 1년간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자마자 이제 예산 시즌이 되어가지고, 지역에는 예산 이제 편성이 하반기예요. 네. 중앙정부는 이제 한 5월 달쯤 이미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제 예산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딱 되니까. 오시자마자 그렇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딱 좋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미 뭐 예산이 다 작업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러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쫙 만드셔야 되는 딱 그 시기네요. 그렇죠. 그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예산과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그래도 허겁지겁 하긴 했지만 상황은 괜찮았었던 거죠. 그죠? 돈 예산이 이미 다 확정이 돼가지고 프로그램까지 거의 뭐 이렇게 됐었으면 이게 사실 좀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지난해 생각해서는 올해였죠. 올해 사업들을 이제 예산과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힘들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방법 방향에 이렇게 빨리 적응해줘가지고 네.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그 전에 확정하는 거는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좋은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를 맞이했는데 사실 신년음악회 하고 뭐 호기롭게 출발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참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닥치는 바람에 이 좋은 프로그램들 우리 아트 시그널 고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렇게 프로그래밍 브랜드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네. 이거를 좀 마음껏 보여드리지 못해서 사실 그게 가장 좀 아쉽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여기 보니까 이게 있었을 지금 것 같다. 아트 시그널 해서 이렇게 예쁘게 로고도 만드시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2020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알찬 것 같아요. 안에가 프로그램이 뭐 클래식부터 연극, 뮤지컬까지 꽉 차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으셨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년도 프로그램을 또 살펴봤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못하신 것들을 이미 다 또 계획을 쫙 또 세우셨더라고요. 그렇죠. 내년 프로그램도 이제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또 경험을 해서 그거를 좀 반복하진 말아야 되겠다 시행착오를.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시점에서의 코로나19의 그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호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쨌든 최소한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되는 걸로 봐서 내년 프로그램은 그러면 시즌 오픈을 조금 늦게 하자. 그래가지고 한 4월 중순쯤에 시즌 오픈을 할 생각이에요. 아, 네. 그 대신 이제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이제 좀 알차게 이제 구성하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프로모션하고 알리고 준비하는. 할 거는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년 프로그램의 시작은 조금 늦게 하는 방식으로 좀 할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 뻔한데 이 시작해놓고 계속 취소와 그렇죠. 뭐 연기 이런 걸 너무 반복하다 보면 어려우셨죠. 서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고 손님 관객들한테도 맞습니다. 계속 그 좀 못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한 하반기는 충분히 좋아질 거리라는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좀 그쪽으로 좀 집중 배치하고 상반기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충분히 좀 가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내년에는 뭐 당연히 아트 시그널 고향도 네. 강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했고 네. 그걸 거의 확정 지었어요. 그래서 네. 올해 프로그램 못지않게 내년에도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기획 공연인 그렇죠.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또 고양시 하면은 예술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그렇죠. 계시는 그런 그렇죠. 동네로 알려져 네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예술인들의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프로그램이 여기서 또 세분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브랜드가 아주 잘 나왔어요. 이게 이제 색깔이 너무 배경을 예뻐요. 설명하면 네.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이제 이제 BI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막 고민하는데 아트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획팀의 막내가 이게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냈구나. 내면서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형상화하는 어떤 기본적 안은 제가 좀 이렇게 좀 꾸며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와이파이 표시 그렇죠. 같이 와이파이 보이는데요? 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그널이니까 시그널이 전파하는 것도 되고 사실은 이제 객석의 의미도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양이. 중의적인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주 정말 노력한 덕분에 잘 나왔어요. 예쁘게 잘 그래서 나왔어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아트 시그널 고양이 이제 그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 쪽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하는 거로 하고 일종의 이게 이제 프리미엄 뭐 브랜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극장 같은 경우나 전시 쪽도 마치 이 기획대관 같은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아트 시그널 일종의 프리미엄은 순수한 기획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기획대관 같은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아트 시그널 링크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서브 브랜드를 이제 네. 해서 구분을 좀 시켜주고요. 대관자들한테도 사실은 기획대관이긴 하지만 일종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죠? 저희가 이제 여기도 오면 하나의 기획으로서 충분히 네.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뭐 또 이렇게 서로 이제 협력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네. 고양이 여기에 이제 서울 같은 데서 활동하시는 아주 뛰어나신 예술가들이 계시는데 네네. 고향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발표 기회가 없었어요. 적드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도 본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 이 좋은 공간에서 좀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드리는 게 좋겠다 우리.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아트 시그널 마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를 또 하나 좀 만들 생각이에요. 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전문 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는 또 이제 흔히 요즘은 생활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버스커즈라고 해서 네네. 고양시에서 발굴해서 운영하는 버스커즈가 한 150단지쯤이 돼요.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이제 다양한 이런 발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 곳곳에 버스커즈 활동의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돌아가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층위의 이제 문화예술 활동이 이 지역에서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네. 이런
극장 전시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 야외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체계들은 좀 이제 어느 정도 갖춘 것 같아요. 와, 1년 안에 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요.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말만 네네, 들어도 네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직원들, 우리 네. 직원들이 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신나서 일했을 그래, 것 그래서, 같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능동적으로 잘 도와주셔서 그래도 빠른 시간 내내 저한테는 사실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렇잖아요. 임기라는 게 있고. 네네네. 어차피 저는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뭐 분명히 가야 될 거는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 이게 변곡점 내지는 이런 거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해진 짧은 시간에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도움이 없으면 사실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직원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비전에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정말 누가 뭐래도 그래도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리더십이 너무 멋지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또 사실 옛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 왜냐하면 우리 제가 참, 어렸을 때 뵀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네, 저희 정말 너무 많은 추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에서 와 정말 너무 박학다식하다. 어쩌면 저렇게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문화 전문 기자님이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은 기자님 그러고 쫓아다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만두시고 네네. LG 아트센터로 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서울예술단,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뭐 금천문화재단, 안양문화재단 거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이거 다 외워요. 제가 대표이사님 논문까지 다 살피고 왔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기자 생활 하시면은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맞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게 너무 문화적으로 크시기 때문에 너무 충분히 하실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그만두시고 가실 생각을 하셨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결심하시게 되셨어요? 만용이죠, 뭐 만용. 만용. 지금 생각하면 만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이제 지금 나이 들은 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이 들은 마음으로 보면 그 쉽게 결정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역시 젊은 펴기, 뭐 용기, 뭐 만용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솔직히 용기, 용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제가 그 용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때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사회적인 상황, 뭐 문화예술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되게 그런 게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송 대표님도 대학 졸업하고 갓 졸업해서 문학에 물론 전공자로서 이제 당연히 이제 몸을 담아야 될 그런 공간이긴 했지만 그때 아마 분위기 아실 거예요. 네. 90년대 뭐 2000년 요 초무렵까지 정말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발전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막 그 갈증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폭발하기 시작을 했고 그랬죠. 제도적으로도 막 이제 갖춰져 가고 맞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 세계 무대에 대한 이 자신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가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 정부에서도 어쨌든 예산도 막 이제 늘려주고 맞습니다. 컬처 인더스트리니 문화산업이니 하는 게 외국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전략 특히 뭐 영국 같은 데서 그렇죠. 그게 이제 요즘 말로는 이제 세계화의 이제 흐름이었던 건데 요즘에는 세계화가 이제 만약에 이제 사상 굉장히 반성의 어떤 이제 화두가 되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우리가 그렇죠. 능동적으로 그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 이제 우리가 자신감 있게 가보자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좀 용기가 났던 게 그때 이제 기자 생활한 지가 꽤 이제 오래 한 10년 뭐 넘는 시기였을 때 현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기자 현장을 누비고 다니긴 하지만 이제 현장인으로서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바라보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걸 전달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직접 몸을 좀 던져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됐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보면서. 그러실만 했죠. 야, 그러면 네. 문화예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인생을 더 깊이 걸만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옮기기에 또 이렇게 좀 아주 적당한 곳, 그리고 뭔가 배울 것이 이제 많은 곳, 네. 바라볼 것이 많은 곳, 네. 이게 이제 LG아트센터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행운이 있었죠, 뭐 사실 마땅하게 이렇게 네. 가서 갈 수 있게. 그래서 용기를 냈지만 하여튼 즐겁게 이렇게 갈 수 있었고,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 뭐 이렇게 제가 이런 큰 결심을 한 이런 상황들이 다른 분들한테는 되게 정말 의외였다고, 놀라운 변신이었다고 사실 지금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매우 아시지만 언론이라는 게 큰 언론 이제 권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언론 권력이라고 하고 그렇죠. 또 그 나름 또 굴지의 또 이런 또 미디어에서 또 그때 제가 가장 또 이제 총만 박는 그냥 핫하셨죠? 핫하면서 네. 총만 박는 어떤 위치에서 이제 막 정말 왕성하게. 그런 상황이 왕성한 시기였는데 그걸 단호하게 그렇죠. 했다는 딱 거는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뭐 용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좀 그래도 잘 갖춰져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뒤로 정말 요직을 다 거치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그 기간이 거의 한 10년 되시나요? 지금 이제 기간이 제가 얼마 이제 정도? 거의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언론사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네. 거의 이제 30년이 돼요. 딱 거의 30년. 아, 그러시구나. 90년에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네. 30년이잖아요. 그러시구나. 거기에 아주 짧은 기간에 다른 파트에 있었지만 사실 그건 뭐 1, 2년도 안 돼요.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 문화 쪽에 있었고, 그래서 기자 생활로 한 횟수로 14년 이렇게 했고, 이제 그 다음에 했으니까 결국 이제 언론사의 시절보다는 현장으로 나와서 한 게 이제 조금 길죠, 이제는. 이제 넘어서는 넘어졌죠. 그런 넘어졌죠. 시기인 네, 거죠. 넘어졌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언론의 기자로서 기억하시는 분들, 뭐 이제 동시대 우리 송 대표님은 아마 거기에 이제 막내급일 것 같아요. 제 인생 스토리를 아는 거는. 네. 그 이제 우세대 분들, 이제 어른들이 이제 제 취재 대상이었으니까, 어르신이죠. 취재원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한 8, 90 되시는 분까지도 맞습니다. 사실 취재 대상이었잖아요. 네네. 아마 그 제일 어린 세대가 아마 송 대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애기였죠, 애기. 레인지로 보면은 한 50년, 50년, 60년까지 가까운 레인지를 이제 네. 커버했었는데, 어쨌든, 이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 있는 세월이 이제 길게 됐고, 언론인으로서, 이제 기자로서 기억하는 분들이 있고, 여전히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아직 나는 이제는, 거쳐온 사람이지 나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커리어의 이제 그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요직을 거치시면서 현장 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역사가 긴 만큼 뭐 그때 순간순간 재미난 일은 참 많았고요. 네. 물론 이제 어렵고 힘들고 화난 일도 많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네. 제가 하여튼 문화예술 쪽에 몸담고 여기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온 이상은 다 즐겁게 어쨌든 최대한 재밌게 의미 있게 사실 이렇게 어느 곳에 가든 그러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려하거나 뭐 큰 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작은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래도 제가 거쳐갔던 공간들이 거쳐갔던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래도 유익했구나라고 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고 노력은 사실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초창기에는 뭐 이렇게 또 배우는 과정에서의 뭐 불협화음도 뭐 있고 그랬지만 근데 재미난 거 많죠. 많았죠. 그래서
베스트 원 한 가지만.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제가 이게 뭐 뭔가 이제 좀 저 스스로 배우고 성장시키는 과정 이런 게 있다면 각각에서 한두 가지 좀 얘기하면 뭐 LG는 뭐 언론사는 좀 제외를 하고요. 언론사를 제외하고 LG 아트센터에 가서는 뭐 세계적인 안목을 키우는 데 되게 좋았죠. 프로그래밍 자체가 그랬고 네. 그다음에 세계적인 거장들의 어떤 숨결들을 제가 좀 같이 체험하고 실제 같이 또 만들기도 이런 피나바우슈 같은 사람하고는 그렇죠. 같이 무슨 한국을 주제로 한 이런 무용극을 만드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협력 같이 이제 숨결을 같이 나눌 수 있었다는 네. 것들 뭐 그런 퍼스펙티브를 좀 크게 키웠다는 거 그다음에 신선했죠. 공연장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변화. 눈을 틔운 거 거기에 변화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사실 그때는 내 극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 극장이 기운이 이렇게 가끔 이제 오후 시간 이렇게 이렇게 일하다가 그럴 때는요 제가 극장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객석 한가운데서 한없이 앉아 있을 때가 많았어요. 와, 그 너무 멋지네요. 말만 들어도. 객석을 보면서 네. 거기서 정말 굉장한 많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그런 시대. 그 기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LG에서는 되게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마 우리 얘기 한 적 없을 것 같아요. 네. 살짝 들어가가지고 그 객석 한가운데서 이 책에 이렇게 유명한 문구로 한 줄 딱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 네.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로 와가지고는 이제 전혀 새로운 세계. 공직자는 저야말로 이제 다양한 이해 집단들하고의 이제 이 속에서 이제 그거를 잘 소화해서 조율하고 소화해서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과 생각들을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일종의 전쟁이지만 사실은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때는 일반 기관 또 어떤 때는 재단이라는 곳 어떤 때는 이렇게 창제작을 하는 뭐 서울예술단 같은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거기에도 또 다 문의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또 많은 거를 배웠죠. 서울예술단에 있을 때는 사실은 좀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좀 너무 중요한 일을 맡다 보니까 좀 충돌도 많았고 그렇지만 거기서는 이제 제작자로서의 어떤 이런 훈련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술가들을 좀 더 잘 이해해야 이해할 되겠다고 수 하는 있는. 이런 거를 했고 그다음에 뭐 툭 뛰어나온 예술경영지원센터에는 그야말로 이 예술 경영의 굉장히 넓은 그렇죠. 것들을 거긴 또 국내뿐만 아니라 혈맥 같은 곳이죠, 사실. 국제 무대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실은 예술 한류. 요즘엔 한류가 다 이제 대중예술 쪽에서만 한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순수예술 쪽에서도 문화 한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능성 있고 실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실제 그거를 이렇게 리드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네. 뭐 아트마켓이라든가 또 중국과의 교류를 좀 문화를 네. 확대하는 그런 활동들도 했고 그다음에 이 공연 중심의 이제 이런 그 체계를 시각예술까지 포용을 해서 같이 하나의 이제 덩어리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한 것. 그것도 굉장히 참 재미있었고요. 네. 공연에 통합전산망 있잖아요. 통합전산망. 네네네. 요즘에 네. 그것도 사실은 제가 거의 세팅하고 나온 그러셨구나.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막 활성화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생활예술 쪽도 사실 생활예술 쪽도 사실 저희하고 결이 안 맞는데 일단 받자 해가지고 처음에 생활예술 쪽에 이런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그 부서를 이제 씨앗을 틔운 것도 사실 그때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때는 아주 작은 규모긴 하지만 이제 재단 자체를 처음 만드는 거. 금천 같은 데는 아주 열악한 곳이었지만 재단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일. 시작할 때 이제 그렇지. 가시는 완전히 이제 곳이죠. 새롭게
이제 그걸 세팅하는 거를 거의 도맡다시피 해서 이렇게 구조를 해서 거기 장기적인 그런 프로그램까지 네. 이렇게 하는 이런 것까지 뭐 재밌었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흔히 아주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밥을 쌀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먹을거리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거 쌀에 이제 밥을 짓는 역할도 있고 또 먹는 역할도 있고 설거지하는 역할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역할이 있는데 저는 하여튼 다 두루 하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정말 그러셨네요. 짓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렇게 편하게 먹는 건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건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하는 아마 제 팔자는 아닌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제 다 세팅돼서 오만 갖춰서 여긴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만 먹기만 하면 되는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팔자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좀 이렇게 어떤 때는 새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관을 좀 이렇게 새로 리세팅하는 뭐 이런 네. 역할도 했고 어떤 때는 또 확 키워야 되는 볼륨을 네. 키워야 되는 데는 또 볼륨을 키우려고 노력했고 그때 맞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한 가지만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끝이 없으시네요. 아이고요. 정말 한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아니 그 제가 역사가 쌓이다 보면 뭐 그냥 네. 할 얘기가 많을 뿐이고 아니, 근데 의미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 들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그때 만드신 거구나. 이런 게 진짜 너무 많네요.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로에서 연극 템플을 봤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고향적입니다. 네, 메이드 인 고향에서 고향입니다. 탄생해서 메이드 바이 고향, 메이드 인 고향. 예. 여기서 성장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보고, 내가 고양시 한번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상주단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금 간다 한 팀인가요? 네네. 여기가 그 상주단체는 템플은 음. 제가 이제 오기 전부터 여기 상주단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참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꽤 오래 관계를 맺고 있죠. 아마 6, 7년 될 거로 5, 6년 네, 뭐 이 정도 오래됐다고 얘기 됐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이 팀 자체가 뭐 지금 뭐 탑 정상에 올라와 있는 연극 단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만드는 작업을 보니까 아주 그 자기 색깔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 상주 단체로서 지역의 어떤 기여해야 될 자기의 그 어떤 목표라고 할까 이것도 뚜렷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작품의 완성도가 정말 너무 정말 좋죠. 좋다. 아니 근데 그게 고양시에서 결국에는 공간과 어떤 그런 랩 프로그램 자체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네네네.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온 거 그렇죠.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장 제가 어쨌든 뭐 불만 없이 지금 온 거 보면 우리가 네. 그렇게 과히 나쁘게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이렇게 겸손의 성과도 말씀이십니다. 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네네. 작품도 사실 굉장히 너무 좋고 좋죠. 그게 이제 저번에는 이 네이버 네, 영상으로 해서도 네네. 이제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랬는데 올해에 거기서 했던 신작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무용곡이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길진 않은 무용곡 굉장히 잘 만들었어. 그것도 뭐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여력이 되면 사실 이제 상주단체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개는 더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뭐 하여튼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좀 수교를 해서 네네. 뭐 좋죠. 그렇게 단체가 커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는 건 저희 재단 혹시 극장을 가진 이런 곳에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간의 의미와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이용의 방법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네네.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호수 축제를 맞나요? 네, 네. 영상으로 또 이렇게 제작을 하셔서
그 축제를 또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함께 어떤 공연 예술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 이제 우리 그 공간, 우리 이제 대단해서 운영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공간이 창작을 직접 하는 데는 좀 아니어서 결국은 좀 프리젠터로서의 역할, 좋은 작품들을 좀 인바이트, 초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물론 창제자까지 가면은 뭐 좋겠지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돼서. 그래서 아까 대신 뭐 템플 같은 거를 네.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네네. 상주단체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뭐 대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접 일종의 창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그 아까 그 버스커즈 같은 네. 이런 그 아마추어 활동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한 150단체 정도가 확보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곳에 가서 다 야외 활동을 해서 공연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코로나19 뭐 결국은 또 이분들은 스스로 뭔가 뭐 만들어내는 분들이잖아요. 작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겠다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호수예술 축제 같은데 이제 프로그램대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런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좀 기회를 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뭐 직콕 콘서트, 고향 온 TV 뭐 이런 식으로의 이름을 해서 실황을 뭐 녹화해서 뭐 띄운다든가 또 실황을 또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제작을 해서 띄워놨더니 되게 관심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열정도 쭉 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는 감동들이 온라인에서 그거는 충분히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좀 좋아서 내년에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오프라인 밖에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도 일부는 또 끊임없이 이제 온라인상에 노출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할까 결국은 생각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은 이제 앞으로는 뭐 그건 뭐 필수일 것 같아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제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온라인을 반드시 가져가는 이런 거는 뭐 이제 앞으로 뭐 분명한 흐름일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세련되게 또 어떤 뭐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이제 각자의 이제 선택에 달렸겠죠. 그거는 이제 분명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뭐 예를 들면 공연 예술은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생명줄과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면서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엄청난 과제죠. 그렇죠. 과제인데 맞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이제 이래서 각자의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작하는 사람은 창작하는 방식에서의 고민, 또 이렇게 유통하는 사람은 유통하는 방식으로서의 고민,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인 관객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이렇게 우리가 극장 속으로 오게 할 것이냐, 설득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그분들이 편하게 안전한 상태에서 옛날 같은 어떤 그런 감흥을 느끼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에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극장에서 어쨌든 유통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물론 온라인을 통한 건 그건 굉장히 이제 상수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극장에서 보여지는 방식에서 현장에서 이것들은 예전 같은 어떤 이런 막 밀집된 관객들을
이렇게 막 모아놓고 이런 하는 것들은 상대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여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막 그거를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특히 공공극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 대한 압박감은 사실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안전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로 정말 여기는 가야 된다. 민간하고 좀 달리 그런 어떤 큰 그 방향의 어떤 선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사이에 개발한 거 자랑 하나 할게요. 그 따로 해주세요. 똑같이 티켓이라고 자랑 많이 하셨죠. 따로 똑같이 티켓이라고 해서 네네 본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그게 여기 이제 왜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지금 이제 왜 그 우리 여기 지금 있었나요? 공연이 네. 극장의 이제 티켓 예매 방식이 다 1대1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예매되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지금 방식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게 되다 보면 네. 같이 이제 오는 친구라든가 연인이라든가 가족들은 떨어지게 앉게 되는 그런 객석 거리두기를 적용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예매 시스템 자체에서 구분이 되게 둘이 오면 둘이 하나를 잡아주고 거기에 이제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고 셋이 오면 셋이 이렇게 해서 적용되게 해서 그래서 네 사람까지 꼭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세트가 가능하게 하고 거리두기를 적용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그 사이에. 네. 그게 이제 따로 또 같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름까지 명명을 했는데 네. 오늘 아마 공연 보셨을 텐데 네네. 거기에도 그렇게 낙하산자 적용해서 같죠. 일부는 같이 앉아보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그렇게 되다 보면 요게 이제 새로운 일종의 이런 극장의 관객들을 모시는 새로운 방법. 안전하고 편리하고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극장들이 변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새로운 해법들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조금은 안전한 상태에서 최대한 시뮬레이션 해보면 70%까지 확보가 가능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모든 극장들이 바로 이런 새로운 대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이제 극장에서 지금 우리가 다양한 기술적인 것들을 구현하기에 네. 이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극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홀로그램이니 무슨 네. 다양한 형태 있잖아. 버추얼 VR. VR 공연이니 네. 심지어 여러 가지 네네. 이런 형태의 VR이나 공연 AR. 그렇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극장에서는 그거를 구현하는 시스템들이 안 갖추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런 시스템을 이제 어쨌든 주요한 극장에서 여러 있는 데서는 빨리 갖춰 나가는 거. 네.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공연들이 이제 활성화일수록 병행될 수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또한 이제 극장들의 몫인가.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무대 기술팀한테 제가 숙제를 한번 줬어요. 새로운 어떤 특히 이제 아랑극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1900석 가까운 큰 극장이거든요. 이 극장을 어떤 모델로 해서 새로운 어떤 극장 환경들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봐라 했더니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들 어떤 정도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들을 답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후년쯤에는 아마 그런 걸로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저는 이제 실행하기 훨씬 이제 연계될 수 있잖아요. 쉽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극장들이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창작 환경도 같이 따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관객들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관객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기존 관객들의 새로운 어떤 공연 예술의 새로운 맛을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 끊임없는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개 책자를 몇 개 봤는데 정말 너무 알차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너무 꼼꼼하시고 또 아이디어가 넘치시고 하셔서 그 숨결이 여기 다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 아이고, 그걸 이렇게 들었어요. 읽어내실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는 우리 정말. 대표님이 더 대단한 거죠. 아, 바쁘신데 정말 이렇게 자리해 주셔갖고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말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인 것 같고요. 건강하시고 네.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네. 에너지 넘치게 네, 우리 한국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